시니어분들, 이번 소식은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2차 민생지원금 기준이 바뀌면서 누군가는 지원을 받고 누군가는 단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혹시 나도 탈락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생활비가 빠듯한데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기준과 놓치지 말아야 할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 10만원 이상의 혜택을 확실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1차 지원금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그림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기준과 방식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퍼센트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1차 때와 달리 자동 신청은 되지 않기 때문에 1차에서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1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민의 약 10% 정도가 제외되고 90%가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는 2021년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면서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특히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보완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반영해 연소득 약 5,8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로는 17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원수를 실제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비 쿠폰 사용처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1차 때는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급 기준과 사용처,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9월 12일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확정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과 사용처, 신청 절차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9월 12일 정부 발표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핵심 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세부 내용과 지역별 지원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민생지원금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할 예정인 추가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에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충북의 음성군과 증평군도 각각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국민 한 명당 20만원씩 활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 보성, 곡성, 해남군도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지원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남 영광군은 추석 전에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넘어가면 파주시와 광명시도 각각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을 진행했고 강원도 정선군은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금은 정부 정책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2차 민생지원금 1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 20만원을 함께 받으면 총 3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과 맞물려서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급을 준비 중인 지원금까지 합쳐지면 국민 개개인의 체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종 발표 이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프로젝트와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로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괄적인 기준과 지역별 추가 지원 내용을 다뤘다면 이제 실제로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발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9월 12일에 최종 기준과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때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사용처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발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이 지급 기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때 신청한 경험이 있더라도 자동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겠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 방법을 숙지해야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 신청이 기본이지만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도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넷째, 추가 혜택 여부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 범위가 소상공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생활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전략을 세워두면 실제 체감 혜택이 더 커지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최종 발표일 확인, 신청 기간 엄수, 신청 방법 숙지, 지자체 추가 지원 체크, 그리고 사용 계획 수립까지 5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발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생활비를 아끼고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정복남이었습니다.